송영길!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대의원 당원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우리 인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세일전자에서 불이 나서 9분 희생이 돼가지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세일전자도 제가 인천시장 때 2번이나 방문해 봤던 곳이고, 안재화 사장과도 저 잘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에서 위로를 보내고,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아마 24일날 서해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 지난번 경기도 대의원대회 때 오셨습니까? 다 투표하신 분이에요. 대의원에서 투표하신 분. 일본 컵나 찍던데요. 찍어주신 분 다 감사드리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걸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민심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거나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송영길과 선거 꼴등에서 헤맬 줄 알았는데 올라오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경제를 어려운 것을 대하는 태도가 언론에서 보이면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픔을 수용해라. 소득주도 성장 방향이 오르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참아라. 견뎌라. 이런 식의 발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찬 후보님은 적폐 세력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송영길이 되면 민생 현장을 끼워서 일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애로점을 철저히 경청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정책을 이데올로기화하면 안 됩니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완벽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고치고 또 미심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하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알아서 견뎌라 이런 거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몸으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이 왜 출마했냐? 그 제가 평화, 경제, 통합 세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 평화는 제가 경기도당대회 연설할 때는 7분밖에 안 줘가지고 다 시간이 충분해서 말을 못해서 좀 말 더 해도 되겠죠? 네. 제한 시간 몇 분입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분단으로 왜곡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의 한민족 한민족이 이렇게 분단되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러시아를 많이 갔는데 러시아가 1억 4천만인데 인종이 160개 인종이 모여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55개 소수민족과 한족 56개 민족이 모여서 13억 인구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이 1억 2천만 명 일본인데 단일한 민족이 아닙니다. 야마토족이 주요 민족이지만 이누이족이 홋카이도에 살고 있고 오키나와에는 별도의 유구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누이, 유구, 야마토족이 모여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5천년 단일민족 배달의 자손 같은 피부, 같은 색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분단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이상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이거를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화석화된 우리들의 냉전의식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뚫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적같은 평화의 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평화의 창이 1년 전만 하더라도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았잖아요. 이 잘못하면 전면 나갔다 이런 정말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이 기적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 논표를 통해서 이 남북 대화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북미회담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6.13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평화와 경제가 둘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6.12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어요. 군산복합체, 사드를 만들고 있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오,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6.12 정상회담이 무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세력들, 월스트리트, CNN, 이 보수 세력들은 이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존 볼튼이라는 친구가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6.12를 무산시켜버리면 제네바 합의 때는 무산되더라도 갈루치 강석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의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합의된 게 무산돼 버리면 누가 이제 하느님을 모셔올 거예요. 교황을 모셔올 거예요. 뭐 중재할 사람이 없이 미국에 빠져가지고 장기 미제로 빠지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은 실현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우리 남북관계는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돌파구가 안 생겨요 사실. 그래서 이 소중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힘으로 벅찹니다 사실. 누가 뒷받침 좀 해줘야 돼요. 그걸 할 사람이 누구냐? 집권여당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집권여당 대표 왜 필요하냐? 미국은 의회가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상원 하원이 대통령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외교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집권 여당의 외교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저 송영길 20년 동안 민족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외교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몇 번 제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가서도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중국 국경대 칭화대학에서 원고 없이 중국어로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자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본 외무대신 고노타로, 일본말로 가이부 다이신이라는데 이 아베 신조 총리 밑에 있는 외무대신 이 고노타로가 63년생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하고 15년 친구입니다. 내가 그 친구 센교코라고 선교구에 가네가와께 있는데 거기도 집에도 올라가서 자고 오고 그 친구를 내가 우리 동네 초천에서 계양구에 특강도 시키고 같이 사우나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외무대신입니다. 러시아 연방 하원의장 볼로딘은 64년생인데 한 살 어린데 내가 친구고 하자고 해서 그냥 봐줬습니다. 나하고 지금 카톡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최초 김대중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연방의회 연설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볼로딘 의장한테 야 볼로딘 우리 대통령 가시는데 연방의회 연설 좀 하게 해라. 그래서 이게 만든 겁니다. 잘했죠? 푸틴하고는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알게 돼서 제가 크레물린에 초청을 받아서 인천시장 때 오로지나 드루비즈라는 국가우호훈장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푸틴하고 그래서 지금 한 6번 만났습니다. 푸틴이 저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 누이 다르기야 루스키 드루그라고 러시아 말로 My dear Russian friend라고 나의 친애하는 러시아의 친구라고 저를 공식으로 호칭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측근들하고 제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하고도 친합니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 상원의장은 상피터스버그 시장일 때 제가 인천시장으로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63년생입니다. 저 동갑입니다. 사선 의원입니다. 다 이 4대 강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이 역량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서 정말 이번에 11월 달에 미 연방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져버리면 트럼프가 공격에 빠질 겁니다. 잘 도와줘야 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4차 방북이 성공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도와줄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렇게 글로벌 외교의 역량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고한 비전성을 가지고 이에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당의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과 이 홍준표를 비롯한 빨간 잠바당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송영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 미국에 가서 정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확실히 좀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국제 외교를 뒷받침해주고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이 경제가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지금 김진표 후보님이 경제 진표 그러는데 경제부총리 하실 때 과연 경제가 잘 됐습니까? 그때 기회를 다 가졌고 이게 기재부 관료들 머리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김동연 부총리 지금 잘 못 풀고 있잖아요. 똑같은 유사한 김동연 부총리와 유사한 같은 기재부 출신의 관료적 사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총력이 어떻게 경제를 해결할 거냐? 일단은 가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뛰어가서 다 생생하게 이 처방을 잘 못하니까 제대로 진단을 잘 못하니까 처방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진단을 정확히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으로 뛰겠습니다. 제가 보도위기 인천을 구할 때 인천의 이자를 하루에 11억씩 1년에 4천억 4년 동안 1조 6천억 이자를 갚았는데 제가 어쨌든 인천 시장실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빚쟁이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중소기업 사장이 이러니까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밤에 한국은행을 터는 꿈을 한 3번 꾸었어요. 안 잊고 싶어요. 죽겠더라고요. 피가 마르고 이명박 박근혜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야당시장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재명처럼 모라토리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쇼를 하기도 싫고 이 와중에 아시안게임 준비해야지 지하철 2호선 만들어야지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이걸 해결을 해내고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분식회계 2조 5천억을 해결하고 투자 유치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송도 가면 제가 시장 됐을 때 아파트만 땡그라니 있고 유령 도시라고 그랬어요. 조준동에서 KBS 보도에 유령 도시 송도라고 보도가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아파트 위주의 송도를 최첨단 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체릭 스쿨, 겐트 대학, 메이슨 대학, 그다음에 유타 대학에다가 FIT라고 패션 인스티튜션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파슨스 스쿨의 쌍벽을 이루는 뉴욕 패션 스쿨을 제가 유치했습니다. 푸틴하고 이야기해서 상피터스버그 컨서바토리 음악원을 제가 줄리아드에 못지않은 음악원입니다. 그걸 유치를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한옥마을을 제가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뭔가 이 빌딩 숲만 있는 곳에 한옥마을을 집어넣어서 명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GCF 녹색기후기금 월드뱅크를 유치하고 앵커 테크놀로지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해서 셀트리온과 아지노모토 동아제약 유치돼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52만 리터 생산 캐파를 가져서 전 세계 최고의 생산 캐파를 갖는 바이오 시밀러 수도를 송도에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서울을 이고 투자 유치 1등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그리고 북방 경제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야말반도 북극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에 노바텍 사장 니켈슨과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쉐링 LNG선 15척을 수주해서 지금 12척을 인도했는데 그 한 척에 3,500억, 15척에 5조짜리입니다. 근데 추가로 15척을 지금 발주를 러시아가 하려고 해요. 그걸 내가 수주하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아바드 쪽 갈키리시 쪽에 5조짜리 그 탈원시설 그것을 일본 회사랑 현재 경쟁 중에 있는데 제가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갔다 왔어요. 대통령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나고 해서 5조짜리가 그 수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들은 수주를 하고 또 우리 한전이 영국의 20조짜리 원전을 지금 우선 협상자를 가지고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이 분야에 한국형 원전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전 사장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북방 경제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연결시켜서 살아있는 정말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상호 연관관계가 취약해요. 이거를 좀 보강시키고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만들 수 있게 지금 구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풍세 지역에 3,200가구, 그 다음에 안성 당항 지역에 지금 1,200가구, 합쳐서 5,000에다가 1,097가구이 영종도 미달시티에서 약 5,000가구 이상이 현재 다음 달 착공을 예비해서 전부 지금 분양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집값이 3억짜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자기 집처럼 수준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걸 빌릴 때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3%, 4%를 하잖아요. 그러나 신용등급이 없고 담보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6%, 7%, 나가서 10%의 담박대출 러시앤TC 같은 경우는 24%까지 높은 보금리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핀테크를 통해서 모든 임대차 보증금이나 임대료 보증금 대출에 있어서는 신용등급이 10등급 이상이 가더라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구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뛰겠습니다. 현장을 바로 뛰고, 제가 다리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제가 머리도 큽니다. 머리에 든 게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빨리빨리 그 용량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해력도 좋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정말 제가 법대생이 아닙니다. 저 연대 상대생입니다. 제 짝꿍이 여러분 유명한 아모레퍼시픽 서경대회장, 우리나라 주식 최고의 부자가 바로 내 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M&A를 최초로 M&A를 시도했던 KTB 권성문 회장이 제 동기고, 남양알로의 이병훈 회장이 저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연대 경영학과 출신들이 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 이광무 부사장이 저하고 절친한 친구고, 이렇게 다 제 친구들은 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당계 3개월이면 품을 눕는다고 제가 맨 돌도지고 대마로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영학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쭉 활동을 했고, 한미 FTA 특위위원장, 기코 대책위원장 같은 경제 분야를 쭉 해왔습니다. 저는 야당 시절에도 FTA를 끝까지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좋아서 찬성이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하지 않고 사랑을 주었다는 소신 때문에 그걸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인천시장으로서의 경제를 살렸던 구체적 경험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이나 김진표 후보님 같이 이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눈과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의 장점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결합시켜서 지금 장하성 실장과 이 김동연 간의 갈등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두 분 다 잘 압니다. 제가 잘 조정을 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이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각들이 다 장관들이 대통령 등에 숨어가지고 대통령이 일을 좀 거들어준 장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호통치기 전에 장관이 저거를 문제를 심각성을 해고 바로바로 조치를 했어야죠. 전기세 이게 폭염에 누지세 되면 빨리빨리 즉각 했어야지. 누지세 문제도 그냥 10,000원 깎아주려고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해 죽었어요.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때를 놓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발로 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인생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인데, 지금 김진표, 이해찬 후보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 두 사람만 싸우면 좋은데 그 뒤에 다 배우 세력이 있어요. 김진표 후보를 미는 전해철을 비롯한 이 사람들, 그리고 정세균 의장과 그 조직들이 지금 세게 김진표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공공영향이 밀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뒤에 김부겸 붙어 있고, 이재명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몰라요. 그렇게 돼서 이 두 분 간의 세력과 일종의 계보 간의 치열한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계보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독자적으로 있어서 살아왔고 무슨 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송영길을 보니까 전라도 놈이 인천에 와서 시장도 하고 뭐 특별한 계보도 없고 합리적이고 그래도 어느 계보에 속하지 않고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영입했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표님 후보님의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러시아 특사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서 제가 7월달에 러시아 같이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다녀왔잖아요. 바로 같이 전용 비행기 타고 가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초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젊은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늘 김 대표 이해찬 다 훌륭한 분들인데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왜 또 올라고 그러냐고 지금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받지.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 아니 우리 이철수 선수 와 있던데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이철수 박지성보다 뛰어나면 안 되죠. 이철수 박지성까지 되면 차범근이 내려와서 뛰어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그 축구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우승하는데 프랑스 우승한 팀이 음바페가 19살짜리입니다. 음바페 그 흑인 그 친구, 그것도 이민호 친구입니다. 프랑스가 이긴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들, 흑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서 한 팀으로 이렇게 다국적 팀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를 준비해서 성공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프랑스가 우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적인 네이마르, 메시, 호날두를 은퇴시키고 음바페, 그리즈만, 포그마가 지금 우승을 했는데 우리 당은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마라도나를 데려오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라도나 설정을 뛰지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우리 당이 16강에도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승은 그냥 20년 집권하자 그러면서 후배한테 좀 물려줘야 20년 집권을 하지. 자기가 계속 한다고 그러면서 20년 집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저는 이 두 쟁쟁한 후보님을 제가 대표가 돼서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같은 분들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같은 세대의 사람을 보면 신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도 폭염 때문에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냥 정치판 보면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차가 좀 가려는데 앞에 꽉꽉 막혀있으면 얼마나 성질나요. 빨리빨리 차를 빼라고 앞을 뒤에서 쓰잖아요. 앞에 차를 좀 빼줘야지 뒤차가 좀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차를 그냥 거기 정차해놓고 못 가게 해놓고 있으면 이게 순환이 되겠습니까? 조직이 그 저도 그래, 저 개인이 아니라 저보다 후배들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야죠. 그래서 송영길이 꼭 이번에 대주시고 이게 돼야 저는 우리 민주당에 제가 당선되면 신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변, 새로운 뭐 막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되면 역시나 기대를 했더니 똑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사실 기대가 다 무너지면 우리 당이 계속 하락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반전을 시켜주십시오. 저 송영길이 정말 그냥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대가리에 든 것도 많은데 한번 쓸 기회를 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잘 모시고 이겨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호남 대표론을 이야기했더니 일부 네티즌들이 송영길이 호남팔이 한다, 지역주의 이야기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도 3월에 통일민주당이 3당 야합 결의를 김영삼 총재 주재에서 당무회의를 했습니다. 민정당과 자민련과 통일민주당이 합당하자는 결의입니다. 그 3당 합당은 다른 말로 우리 김대중과 호남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비겁한 야합이었습니다. 야당의 길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김영삼 총재. 그때 이의 있습니다고 손을 들었던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게 노무현이었고 김상현이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싸웠을 때 우리 모든 호남인들은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왜? 5.18 때 우리는 고립돼 있어서 그때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80년 5월에. 우리는
폭도였고 빨갱이였고 죽여도 될 놈들이었어. 그렇게 계엄군이 허위 사실을 전국에 방송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국민들은 광주가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치안 마비 상태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 싸우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잊지 못하고 그분들을 두 분 다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남 대표론을 말했습니다. 영남 대통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영남 대표론을 지역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로 호남을 고립시켰던 상당야대 김영삼에 맞서서 반 김대중 반 호남의 지역주의와 맞서서 김대중과 연대하고 호남과 연대하자는 전투적 의미의 영남 대표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무현을 지지했고 김영삼과 이기택과 이인재가 주도하는 영남의 대표성을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옮겨주는데 우리 호남인들이 같이 거들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때 녹색 바람으로 완전히 호남이 다 전면을 했습니다. 이춘석, 안호영, 전라북도에 2명, 광주는 전면, 전남에 이계 의원 1명에서 딱 3명 우리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영남에는 부산 갈매기 5명에 김해, 김경수, 민홍철 7명, 밀양에 서영수, 밀양이 아니라 저희 양산에 서영수에서 8명에다가 대구의 김부겸까지 9명, 무소속 홍일학까지 하면 10명이 민주당이 당선이 된 겁니다. 3대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호남이 더 소수가 된 거예요. 우원수로 영남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말한 송영길의 호남 대표로는 호남 지역팔이가 아니라 호남 지역팔이를 위해서 문재인에 반대했던 정동영, 박주선, 박지원, 김동철, 천정배 이러한 세력과 맞서서 문재인과 함께하는 호남의 대표성을 송영길이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주의에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영남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이 통합의 힘으로 동서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 한맺힌 분단의 벽을 뚫고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더니 해운대 윤준호 이번에 보궐선거 당선된 의원이 여기 쭉 자기 부산 당원들을 한 50명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호남에서 2번이나 우리 부산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당 대표를 만들어주는 게 호남 민중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그러한가? 저는 그렇듯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전화를 해가지고 이해찬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당대표로서의 자세인지 정세균 국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 후배들을 잘해라고 격려를 하지 않고 자기 전 조직을 동원해서 김진표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수십 년간 충성했던 사람들이 공정하게 한번 경제개발 기회도 박탈당한 채 배제돼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당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기회가 박탈돼서 배제돼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통합의 그런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25일 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정부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의 여러 분들의 인기를 통합을
자, 우리 송경진 후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